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정렬 알고리즘들을 배웠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제 세 가지 고급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기본 정렬 알고리즘은 여기 나오는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이었습니다. 이 정렬 알고리즘들은 최악의 경우에 5의 n제곱에 달하는 알고리즘 복잡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선택 정렬과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5의 n제곱으로 동일한 연산수를 가지고서 일어나게 되고요. 삽입 정렬과 버블 정렬의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에 알고리즘 복잡도가 달랐죠. 최선의 경우에는 정렬되어 있는 경우였는데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5의 n의 알고리즘 복잡도로 우리가 작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리고 평균적인 경우에는 5의 n 제곱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여러 번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정렬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자료가 정렬되어 있는 최선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렬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기본 정렬 알고리즘, 우리 교과서에 7장에서 소개되어 있는 정렬 알고리즘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배울 알고리즘들의 알고리즘 복잡도는 평균적인 경우, 최악의 경우 n 로그 n의 복잡도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고급 알고리즘들이 우리 교과서의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12장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고급 정렬 알고리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고급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합 정렬과 퀵 정렬, 힙 정렬, 이 세 가지 정렬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합 정렬, 멀치 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렬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쓰이는 이 분할 정복 기법,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기법은 원래의 문제를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로 나눠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모아서 원래의 문제의 답을 구하는 기법입니다. 나눈 다음에 합쳐서 정복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하는 이 병합 정렬은요, 이렇게 정렬하고자 하는 원소가 있는 이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리스트를 먼저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뉜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정렬을 시켜주고요. 그 후에 정렬된 두 부분을 합쳐서, 즉 병합해서 정렬된 배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예제와 같이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얘를 반으로 갈라서 여기서 똑같이 정렬을 해주게 될 텐데요. 이 전반부 리스트와 후반부 리스트를 각각 정렬을 할 때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누어서 정렬해서 병합을 해줍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문제도 반으로 나누어서 병합을 해줍니다.
리스트 원래 크기에서 더 작은 사이즈의 크기의 문제를 푸는데 이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정렬을 할 때에도 이 큰 사이즈의 문제를 정렬을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병합 정렬은 문제를 작은 사이즈로 쪼개고 이를 병합하는 일을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얘를 반으로 잘라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반으로 잘라준 다음에 이 잘라진 애를 정렬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요. 정렬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거죠. 이 합쳐주는 거를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구현이 되도록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현한 이 머지 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머지 소트 함수는 우선 정렬하고자 하는 이 리스트 A를 인자로 받고요. 정렬하고자 하는 부분에 첫 번째 인덱스를 P로 그리고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를 R로 지정을 하고 인자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반으로 나누는 작업 먼저 할게요. 반으로 나누는 작업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인덱스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인덱스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의 몫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인덱스를 P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눠진 리스트의 전반부는 이 첫 번째 인덱스를 P로 갖고 마지막 인덱스를 Q로 갖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리스트는 이제 Q 플러스 1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인덱스는 R이 되겠죠. 그래서 이 P에서부터 Q까지 시작하는 리스트를 정렬을 해주고 이 Q 플러스 1에서부터 R까지의 이 인덱스를 갖는 후반부 리스트를 정렬을 해주고 하면 됩니다. 이 정렬하는 부분이 이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정렬을 하는 부분도 원래 큰 사이즈의 문제를 정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얘를 재귀적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재귀적으로 구현을 하니까 원래의 함수, 지금 정의하고 있는 함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써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렬을 해주는데 P부터 Q까지. 여기는 오타가 있는데요. Q 플러스 1부터 R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1번, 정렬해주는 부분이 2번, 마지막으로 이 병합하는 부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병합하는 부분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구현을 머지라는 이름의 함수로 잘 구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현을 해서 머지라는 함수 이름을 구현을 해서 여기다가 써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면은 이 머지 소트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조건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재기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에는 종료 조건이 필요하죠. 종료 조건은 우리가 이 리스트는 그대로 두고서 이 인덱스만 계속해서 변화를 해줄 건데요. 변화를 시켜줄 건데요. 이 앞부분의 인덱스는 항상 뒷부분의 인덱스보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앞부분의 인덱스가 뒷부분의 인덱스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종료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 부분을 계속 실행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이 머지, 병합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 병합 과정은 정렬이 이미 되어 있는 두 작은 배열을 합쳐서 정렬된 하나의 큰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병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렬된 리스트 A와 B의 병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에 C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새로운 메모리를 갖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고요. 각각의 이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의 맨 왼쪽 원소부터 하나씩 비교해서 두 원소들 중에서 더 작은 원소를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옮기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원소들 중에서 10이 더 작으니까 넣어줬어요. 10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원소들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해줍니다. 12가 더 작으니까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0과 13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이제 13이 더 작은 거니까 13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또 남은 A와 B에서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은 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더 작은 것을 의미하죠. 얘네들은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 20과 15를 비교를 해주는데 더 작은 것을 옮겨주고요. 작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작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주죠. 네, 이렇게 비교해서 두 원소들 중에서 더 작은 원소를 새로운 리스트에 옮기는 과정을 반복하면 끝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하나의 배열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한 다음에 다른 배열에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은 그 남아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새로운 리스트에 옮겨주면은 병합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이 머지 함수를 그럼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얘는 첫 번째 얘는 P에서 마지막 인덱스가 Q로 끝나고 얘는 Q 플러스 1 인덱스에 시작해서 마지막 인덱스가 R로 나타났었는데요. 얘는 파이썬 문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은 마지막 인덱스 바로 여기 바로 직전 애가 마지막 인덱스가 되니까 P에서부터 Q까지 Q의 인덱스에 있는 애를 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Q 플러스 1에서 R까지 인덱스에 있는 이 배열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P로 시작하고 마지막 인덱스 R로 시작한 이 정렬되어 있는 이 인덱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렬되어 있는 이 리스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리스트를 둘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리스트에 앞에 부분의 이 인덱스를 ij로 각각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부분에 위치한 원소와 j 부분에 위치한 원소를 보게끔 i와 j를 이 while문 안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은 이 둘 중에 두 개의 인덱스 중 하나가 이 마지막 인덱스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이 리스트의 앞에 원소 ai가 aj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i를 가지고 와서 이 새로운 리스트 템프 리스트에다가 먼저 어펜드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이 i 인덱스를 1만큼 더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얘는 이미 본 거니까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주죠. 그래서 얘와 얘를 이제 비교를 해주겠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더 작지 않은 경우, 즉 aj가 ai보다 더 큰 경우에는, 더 작은 경우에는 이 AJ에 있는 부분을 1로 가져와서 어펜드 시켜주고 J의 인덱스를 1만큼 증가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while문은 언제 끝나게 되냐면 이 I하고 J 둘 중에 하나가 이 두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에 도달할 때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른 리스트에는 남아있는 원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왼쪽 배열이 남아있는 경우 얘는 이 i가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남은
원소들을 이 빈 리스트에다가 계속 어펜드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고 오른쪽 배열이 남아있는 경우 얘는 J가 끝에 도달할 때까지 또 이 원소들을 어펜드를 시켜주면은 이 새 비어있던 리스트에 정렬되어 있는 원소들이 쭈루루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정렬시켜준 값을 우리가 원래 원하던 그 리스트 A에 P에서부터 마지막 인덱스 R까지 넣어줘야겠죠. 얘를 넣어주는 작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이 인덱스 P부터 R까지를 이제 마지막 인덱스 플러스 다음 것까지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R 플러스 1과 같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P부터 인덱스 R까지의 부분이 이렇게 템프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서 대체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합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합 알고리즘과 이 병합 알고리즘을 앞에서 구현한 머지 소트에 이용을 하는 게 이제 머지 소트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합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병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작은 배열부터 정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병합을 해주고요. 얘도 이렇게 병합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부가 정렬이 되었어요. 가장 작은 두 개씩 정렬해주고 병합을 해주죠. 또 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렬되어 있는 두 개의 리스트를 또 병합을 이렇게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다 정렬됐으니까 얘를 또 병합을 시켜주죠. 이렇게 해서 병합 정렬을 이용해서 주어진 인풋 예제를 정렬하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병합 알고리즘을 보았으니까 얘의 복잡도를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 시간 복잡도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리스트를 반을 쪼갰을 때 몇 번 쪼개게 되냐면, 즉 얘를 몇 번 쪼개게 되냐면 큰 거를 쪼개고 얘를 또 반으로 쪼개고 얘를 또 반으로 쪼개고 하게 되는데, 이런 쪼개는 과정이 몇 번 일어나요? 로그 2의 n만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로그 n의 패스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패스에서 원소 n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비교 횟수가 n 로그 n이 되게 되겠고요. 이동 횟수와 같은 경우는 각 패스에서 2의 n만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체 이동 수는 2의 n 로그 n이 되어서 비교 및 이동 횟수가 전체 3n 로그 n이 되어 전체 시간 복잡도, 알고리즘 복잡도가 5의 n 로그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합 알고리즘의 특징은 이 시간 복잡도가 5의 n 로그 n으로 이 5의 n 제곱보다 훨씬 작은 그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풋이 주어져도 동일한 시간에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여기서는 앞서 우리가 병합 알고리즘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비어있는 리스트 템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 추가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다시 이제 A로 넣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메모리,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볼 정렬은 퀵 정렬입니다. 이 퀵 정렬은 평균적으로 좋은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퀵 정렬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근데 이 퀵 소트, 퀵 정렬도 이 머지 소트와 같이 분할 정보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앞서 봤던 그 병합 정렬, 머지 소트와는 달리 리스트를 반으로 분할하는 대신에 피벗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작은 원소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원소들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각각 두 부분, 작은 부분, 큰 부분, 이 두 부분에서 다시 퀵소트를 또 적용하는 재귀 알고리즘입니다. 이 재귀 알고리즘을 이제 파이썬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앞서와 똑같이 종료 조건이 이 앞에 있는 인덱스가 뒤에 있는 인덱스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종료 조건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먼저 피봇을 가지고서 피봇보다 작은 애들, 피봇보다 큰 애들 이렇게 나누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겠고요. 이 부분을 정렬하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여기 부분이 얘보다 작고 여기 부분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병합이 필요 없죠. 그래서 나누는 것,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정렬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 앞에 병합 정렬과 달리 이 나누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배우는 병합 정렬이 재기적으로 이렇게 작은 문제를 정렬을 한 다음에 후처리, 병합이라고 하는 후처리를 하는 데 반해서 퀵 정렬은 이 나누는 그 선행 작업을 한 다음에 재기적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이 나누는 작업을 전통적으로 파티션이라고 부르고 파티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는 작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리턴을 하게 될 텐데 이 리턴은 이 피봇이 들어가는 이 위치 Q를 이 리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부분 뒷부분은 각각 이제 P에서부터 Q-1 그리고 얘는 Q 플러스 1부터 R까지가 이제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퀵소트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 파티션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이 파티션 부분은 이 P를 첫 번째 원소로 갖고 R을 마지막 인덱스로 갖는 이 배열을 첫 번째 원소를 이제 피봇으로 해서 얘보다 앞에 있는 값들을 얘보다 작은 값들을 앞쪽으로 몰고 얘보다 큰 값들을 뒤쪽으로 몰고 얘는 중간에다가 놓는 이런 재배치를 하는 작업을 한 후에 이 피봇이 들어간 이 부분의 인덱스 Q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예요. 이렇게 이 기준 원소 피봇으로 이렇게 리스트 두 부분을 분할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효율적이지 않은 이상 양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벗보다 작은 부분, 큰 부분, 작은 부분이 왼쪽에 있고 큰 부분이 오른쪽에 있도록 잘 나누어 주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고안한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유롭게 써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다른 한 가지 분할 과정을 이제 445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파티션 기법이 사용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서와는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분할 과정, 파티션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구현을 해도 되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구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파티션, 이 조건에 맞는 이 함수를 잘 구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원소를 피봇으로 잡습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첫 번째 원소를 피봇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봇의 다음 원소부터 P 플러스 1번째 원소부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피봇보다 작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앞쪽으로 보내주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서와 똑같이 5, 3, 8, 4, 9, 1, 6, 2, 7과 같은 얘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P는 첫 번째 인덱스는 0이고 마지막 인덱스는 0, 1, 2, 3, 4, 5, 6, 7, 8 해서 R은 8이 되겠죠. 여기서 피봇은 이 5가 됩니다. 여기 우리 알고리즘에서 서술된 그대로 우리 변수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i를 이 3으로 이 p 플러스 1이니까 1로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i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인덱스도 잡아줍니다. 이 p 플러스 1부터 r까지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읽어가주는 거예요. 이 i는 교환을 해주고자 하는 그 위치가 되겠고 이 j는 비교를 해주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 인덱스에 있는 원소와 피봇의 밸류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 AJ, 3부터 시작하는데요. 3과 피봇을 비교를 해줍니다. 3과 피봇을 비교를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3이 더 작죠? 3이 더 작으니까 이 J에 있는 위치와 J의 위치에 있는 원소와 I 위치에 있는 원소를 스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I와 J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있게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고 I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I가 있게 됩니다. J도 이제 포뮬러 지나니까 J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8과 같은 경우에는 5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i는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j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이제 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보면은 5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이 수압이 이루어집니다. 수압이 이루어지는데 수압은 이 j번째 위치와 i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를 바꿔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4, 여기를 8로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이제 i를 1만큼 더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이제 j가 얘가 되죠. 그래서 9와 피벗 5를 비교해 줍니다. 9는 5보다 크니까 수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 j는 얘가 되죠. 이 1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수압을 해줍니다.
수압을 J에 있는 위치, I에 있는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바꿔주면은 얘가 1이 되고 얘가 8이 되겠죠. 그래서 I가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 위치에 있게 되고 이제 포문에 의해서 J도 증가를 해서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6과 5를 비교해 주는데 6은 5보다 크니까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J를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이 2는 5보다 작죠? 그래서 I에 있는 것, J에 있는 것을 스왑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2, 얘는 9가 되죠. 그리고 I를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J를 또 업데이트 시켜주고 마지막 원소를 비교해줍니다. 7은 5보다 크니까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티션, 여기서 이제 포문의 부분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진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5는 그대로 있고요. 3, 그 다음에 4, 1, 2, 8, 6, 9, 7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I가 각각 어디 있냐면, I와 J가 어디 있냐면, I는 여기 있고, J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얘가 지금 이 피봇보다 작은 원소, 다음 부분에 오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에 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5보다 작은 원소들이 여기까지 있죠. I-1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소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를 이 5하고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3, 4, 1, 5, 8, 6, 9, 7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피봇이 가운데 있고 피보다 작은 원소들이 그 앞에, 그보다 큰 원소들이 그 뒤에 있게 하는 이 과정이 여기서 구현되어 있는 이 파티션 함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요. 이 피봇의 자리 I-1을 리턴을 해주면은 이 파티션 작업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퀵 정렬을 이용을 해서 이 주어진 예제를 푸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퀵 정렬은 퀵 소트 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파티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된 부분에 퀵 정렬을 다시 한번 해주고 뒷부분에 퀵 정렬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퀵 정렬 다시 한번 한다는 거는 여기 각각의 파티션이 이루어지고 또 정렬을 해준다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티션을 해줍니다. 이 3을 피봇으로 갔기 때문에 이 피봇보다 작은 애들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앞부분을 정렬을 해주는데 앞부분에 2밖에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미 솔트가 끝난 거고 뒷부분에 퀵 솔트를 돌리는 거라서 뒷부분 파티션을 해준 거예요. 파티션을 해준 다음에 그 앞부분에 또 파티션을 해줍니다. 파티션 해주면 정리를 끝났어요. 뒷부분에 또 파티션을 해주는 거예요. 26을 피봇으로 잡고 그다음 앞부분 44밖에 없어서 정렬이 끝났고 얘 또 파티션 해주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퀵 정렬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파티션 해주는 과정입니다. 피봇이 3이고요. 앞부분 정렬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 뒷부분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파티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피봇이 38인데 이렇게 피봇을 기준으로 앞부분, 뒷부분을 나눠줬죠. 앞부분에 정렬을 해주는데요. 앞부분 파티션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파티션을 통해서 앞뒤를 쪼개주고 그 앞뒤를 또 파티션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쪼개진 부분에 계속 파티션을 해주면서 원소가 한 개 남아있는 경우에 그대로 두는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재기적으로 들어가면서 해준 부분이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손으로 쓰면서 했던 그 예제에 대해서 예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퀵 정렬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풋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파티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았죠? 그대로 파티션이 잘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5로 피벗을 잡고 파티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2와 5를 바꿔줬죠. 그 다음에 파티션이 되었으니까 앞부분을 또 파티션을 해주는 거예요. 뒷부분을 파티션을 해주고요. 파티션 된 부분에서 또 파티션을 해주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퀵 정렬을 파티션을 하고 작아진 부분에서 또 파티션을 하고 원소가 한 개 남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파티션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은 이제 작은 것들이 앞에 있고 큰 것들이 뒤에 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정렬이 작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퀵 정렬의 알고리즘 복잡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퀵 정렬의 복잡도는 퀵 정렬에서 파티션이 이루어질 때 파티션 피벗의 앞뒤로 크기가 다른 리스트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분할이 크기가 비슷하게 되는지 아니면은 크기가 비균등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복잡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제 만약에 얘가 정확하게 반으로 분할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원래 리스트의 크기가 n이 있었을 때 얘는 n-2만큼씩 이렇게 분할이 되고 얘는 n-4만큼씩 이렇게 분할이 되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n-2의 k승만큼씩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k번 지났을 때. 그래서 이 k 얘가 지금 나눠져서 원소가 한 개가 될 때까지 분할이 되어야 하므로 총 이렇게 분할이 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트리의 높이를 구했던 것처럼 로그 2의 n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이 로그 2의 n번만큼 이 리스트들 전체를 한 번씩 다 보게 될 텐데요. 전체를 한 번씩 다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 연산의 수는 n번이 되니까 이렇게 분할될 때 전체 비교하는 연산의 수가 n 곱하기 로그 n 정도의 비교 연산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급 정렬 알고리즘과 같이 5의 n 로그 n의 복잡도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퀵 정렬의 최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피봇을 기준으로 분할을 했는데 이 피봇보다 작은 애가 한 개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고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피봇을 잡았는데 피봇보다 작은 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봇이 맨 앞에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봇만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파티션을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항상 다 최악의 경우로만 이제 피봇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원소가 한 개씩만 이렇게 파티션 하면서 떨어져 나오니까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파티션이 총 n번 일어나게 되겠죠. n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n번 동안에 각각을 볼 때 이제 대략 비교의 수가 전체 원소를 보는 n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한 개 빠져나오고 여기서는 n-1개, 한 개 빠져나오고 n-2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n 플러스 n-1, n-2, 땡땡 1 이만큼의 비교의 횟수가 있죠. 이거는 앞서 봤듯이 5의 n 제곱의 복잡도를 갖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렇게 비균등하게
분할이 계속해서 되는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5의 n의 제곱을 갖습니다. 퀵 정렬이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앞서 배웠던 병합 정렬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 고급 정렬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퀵 정렬이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도를 갖고 최선의 경우 혹은 평균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복잡도를 가져서 다 앞에 있던 병합 정렬과 최선 혹은 평균의 경우가 똑같아 보여도 일반적으로 이런 같은 복잡도로 같지만 연산의 수가 훨씬 적게 됩니다. 왜냐면은 한 번 이제 피벗들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의 리스트만 보게 되니까 이 피벗을 이제 비교하는 것은 피벗을 이제 정렬하는 것은 이제 다음 정렬 부분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이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병합 정렬 등보다 더 효율적인 정렬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 정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 제곱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렬 알고리즘은 힙 정렬입니다. 우리가 지난 9번째 강의에서 이 힙에 대해서 배웠죠. 이 힙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힙. 그 중에서도 최대의 힙은 첫 번째, 완전 이진 트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 노드의 크기가 자식 노드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틀이었습니다. 최대 힙에서는 그래서 최대값이 항상 루트에 오기 때문에 최대값에 대한 접근이 쉽다고 했죠. 힙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여기서 배울 힙 정렬입니다. 최대 힙을 이용해서 정렬을 한다. 그 말은 이제 주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힙으로 만듭니다. 이 힙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인풋이 힙을 표현하는 리스트가 되도록 힙으로 만들고요. 거기에서 최대값은 루트에 있죠. 루트에 있는 이 최대값을 찾아서 저장을 하고 나머지 원소로 다시 최대 힙을 만들고 거기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저장을 하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네. 이 나머지 원소로 최대 힙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 최대 힙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힙 정렬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가장 처음에 배웠던 그 선택 정렬을 배울 때처럼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구현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힙 연산들을 사용을 해서 먼저 이렇게 주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힙 연산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계속해서 힙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대값을 뽑을 때에도 삭제를 하면서 다른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삭제할 때마다 값을 어펜드를 해주면 정렬된 리스트를 얻을 수 있겠죠. 이때 삽입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이 각각 5의 로그 n
이고 이 작업이 삽입을 n번, 삭제를 n번 하는 만큼 일어나니까 5의 n 로그 n으로 연산을 끝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추가적인 메모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대신에 저번에 배웠던 힘 연산들을 응용해서 이런 추가적인 메모리 없이 주어진 리스트 내에서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정렬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배열 내에서 정렬하는 것을 앞서서 inline sorting 혹은 in-place sorting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렇게 주어진 배열 내에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리스트를 먼저 최대 힙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은 그 최대 힙을 정렬된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리스트를 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히비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을 할 건데요. 이 함수의 역할은 배열 형태의 A로 주어진 트리에서 이 i번째 노드의 오른쪽, 왼쪽 서브 트리가 모두 힙 성질을 만족할 때 이 i번째 노드를 포함해서 이 i번째 노드를 포함하는 전체 서브 트리가 전체의 힙 성질을 만족하도록 이제 수선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죠? 그렇죠. 힙에서 삭제한 다음에 힙에서 루트를 삭제한 다음에 밑에 있던 후계자 노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은 이 루트 노드 빼고 나머지 부분은 힙 성질을 만족하는데 이 루트 부분만 힙 성질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루트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이 노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것, 다운 힙을 해주는 과정이 이와 똑같은 과정이었죠. 따라서 이 함수는 이 i번째 노드를 다운힙 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운힙 하는 과정인데요. 이 힙if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트리를 최대 힙으로 만들고자 한다 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그렇죠. 맨 마지막 노드부터 맨 위에 있는 노드까지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이제 다운 힙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으로 트리를 최대 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노드부터 이제 다운 힙을 해줄 건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이는 이 리프 노드는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다운 힙을 더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리프 노드가 아닌 이 노드들만 얘 먼저 하고 얘 하고 얘를 하는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다운립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진 트리에서 노드의 절반 이상은 다 리프 노드예요. 그래서 원소가 n개 있을 때 다운힙은 2분의 1 이하 정도, 2분의 n 이하 정도만 다운힙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분의 n 이하에 있는 이 리프 노드가 아닌 원소들에 대해서만 힙이파이를 하면은 이 주어진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최대 힙을 만드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힙이파이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힙에서의 삭제 연산과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앞서 했던 그 삭제 연산을 우리가 제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힙이파이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제기적으로 이 다운 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 힙이 제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트리가 있을 때 이 부분이 힙이고 이 부분이 힙인데 얘만 힙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얘를 밑으로 내려준다.
얘를 밑으로 내려준다 그럴 때 얘를 밑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다운힙을 한 차례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루트가 이제 힙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고 얘의 이 또 자식 노드들, 자식 서브트리들은 원래의 얘가 힙 성질을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힙 성질을 만족하는데 업데이트된 얘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밑으로 내려주고 나면 여기서 똑같이 또 히피 파일을 적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재귀 알고리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재귀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저번에 그 삭제 알고리즘과 다른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힙을 구현을 할 때는 배열을 이용해서 힙을 구현을 할 때는 이 마지막 부분을 넌으로 넣어주고 우리가 힙을 구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파이썬에서 얘의 이 어떤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계산을 할 때, 자식 노드들의 인덱스, 부모 노드의 인덱스를 계산을 할 때 이 루트를 1로 시작하는 게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특정 리스트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제 최대 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넌을 따로 또 삽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히피파이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이 힙 정렬을 이용할 때는 이 배열의 첫 번째 부분부터 이렇게 원소들이 차 있다. 그리고 이 배열의 첫 번째 자리에 루트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힙을 구현한 거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i에 있는데 얘의 레프트 노드, 라이트 노드의 인덱스를 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부터 이렇게 원소를 넣어준 경우에는 2i 플러스 1, 얘는 2i 플러스 2를 이용을 해서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 차일드의 인덱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 다운 DPPI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지금 힙의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들의 크기보다 커야 하죠. 그래서 얘가 얘네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 얘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네,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는데 어디로 내려줄 거냐 하면은 이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 중에서 더 큰 쪽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 얘가 4, 얘가 5였다. 이런 경우에는 얘가 지금 자식 노드들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얘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 자식 노드들 중에서 더 큰 얘와 자리 바꿈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둘 중에서 뭐가 더 큰지를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뭐가 더 큰지를 살펴보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먼저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일단 초기화를 더 큰 자식 노드의 인덱스, 자식 노드가 있을 경우에 더 큰 자식 노드 인덱스를 표현하는 부분이 이 라지스트 변수예요. 얘를 일단 이 i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얘의 레프트 차일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은 이 노드와 이 레프트 차일드의 크기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차일드의 크기가 더 크면은 얘를 레프트라고 해주고요. 이제 라이트 차일드도 봐줘야겠죠? 그래서 라이트 차일드가 있는지 이 여부를 살펴봐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차일드가 더 큰지를 살펴봐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크다면은 이 레프트 차일드의 인덱스를 여기 라지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지스트가 이제 i와 다르다. 이 말은 우리가 얘를 다운 힙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운 힙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와 얘의 자리를 바꿔주죠. 그래서 얘를 스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i에 있는 원소와 이 더 큰
차일드 노드에 있는 원소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서브 트리에서 우리가 히비 파일을 다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비파이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비 파일을 이용을 해서 내가 주어진 리스트 i를 힙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 힙으로 만드는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트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리프 노드를 빼고 이 뒤에 있는 애들부터 위에 있는 순으로 휘 파일을 적용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지금 배열로 다음과 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리프 노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열의 뒷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배열의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면서 해당 노드를 루트로 하여서 해당 노드를 루트로 하는 히비파이 연산을 적용을 해주면은 이 주어진 리스트가 최대 힙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네, 1단계가 여기서 맞춰지는 거예요. 리스트를 최대 힙으로 만드는 과정이 맞춰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이 최대 힙을 이용을 해서 정렬된 리스트를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힙을 이용해서 정렬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단계로 힙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최대 힙으로 정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우리가 앞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 힙이 있을 때 여기에 루트에 있는 게 최대값이 된다고 했죠. 이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서는 큰 값이 맨 뒤로 가야 됩니다. 큰 값이 맨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대 힙에서는 이 루트 최대 값이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값을 이 맨 뒤로 옮겨주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얘를 첫 번째 한 단계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얘 맨 마지막에다가 얘를 옮겨주면서 이 맨 마지막 애를 다시 이렇게 첫 번째 위치에 가도록 스왑을 해주는 건데요. 스왑을 해주면 얘가 여기로 오게 되어서 작은 값이 여기 위로 오게 되죠. 그럼 얘는 힙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다운 힙하는 힙이파이를 해주게 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이 루트에 있는 최대값을 맨 마지막으로 밀어주면서 맨 마지막에 있던 위치에 있던 얘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 자리를 바꿔줍니다. 자리를 바꾸는 수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히비파이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문을 돌려줄 건데요. 포문에 이 기준이 되는 이 i를 우리가 최대값을 넣어주고자 하는 그 위치로 잡아줍니다. 첫 번째에 이 최대값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죠. 최대값이 가야 하는 위치, 수합되어야 하는 위치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죠. 맨 마지막 인덱스 n-1이잖아요. n-1로 얘가 들어가고 n-1에 있던 애를 이제 루트로 여기 0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히비 파일을 해주는데요. 이 인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인자를 이제 루트 노드 이 히비 파일을 하고자 하는 서브트리에 루트 노드의 인덱스로 받아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를 앞서 히비 파일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이 트리의 전체 길이로 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이제 이
빠진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힙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하나 빠지게 된 n-1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i만큼이 이 전체 트리의 길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i만큼의 길이를 갖는 이 트리에서 0번째 인덱스를 루트로 갖는 이 서브 트리에 대해서 이제 히비파이를 해주는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힙솔트는 이렇게 루트 노드, 그러니까 최대 힙의 루트 노드와 맨 마지막 원소를 이렇게 스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나머지 부분을 히비파이 해주고 또 힙이 되어서 나오는 최대값, 루트에 있는 최대값을 또 마지막 부분과 바꿔주고 이 나머지 부분에 히비파이 해주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부터 맨 마지막에 최대값 으로 시작을 해서 맨 왼쪽에 최소값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과정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힙솔트를 보았는데요. 힙솔트의 알고리즘 복잡도는 우리가 다운힙을 할 때 이때 최악의 경우에 5의 로그 n이 된다고 했죠. 이 히비파이를 해주는 것이 여기 폼은 대략 n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힙솔트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5의 로그 n의 알고리즘 복잡도를 5의 n 로그 n의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고요. 여기서 이 첫 번째 단계 이 힙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여기 2분의 n 곱하기 로그 n이죠. 그래서 5의 n 로그 n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n 로그 n이기 때문에 전체 힙솔트가 5의 n 로그 n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얘도 5의 n 로그 n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리스트 안에서 제자리 정렬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병합 정렬, 머지 소트와 그 다음에 정렬, 그리고 힙 정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얘는 평균적인 경우에 5의 n 로그 n으로 연산을 마칠 수 있다, 정렬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총 6가지의 정렬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탐색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